안녕하세요.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입니다. 오늘 교보증권 해외 주식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자유소비재 투자 전략과 그리고 어떠한 유망한 미국의 자유소비재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소비재 기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미국, 특히 이제 미국 현지에서 뭐 인기가 있고, 뭐 미국에서 잘 팔리는 그런 소비재 기업에 투자하기에는 사실 이제 국내 한국에서 저희가 직접 그런 기업을 이제 선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테크라든지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글로벌 큰 팀이 발생을 하는 그런 테마와 종목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요. 상대적으로 이제 자유소비재 투자는 좀 그런 반대 측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많이는 안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잘 한번 살펴보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는 자유소비재. 그만큼 이제 내수 시장도 크고, 그리고 실제 미국에서 인기가 있고 미국에서 잘 팔리는 그런 소비재 제품들이 결국은 글로벌리 굉장히 확대가 잘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 바바리안 리서치 입장에서도 뭐 미국 주식 내 자유소비재 종목, 어떤 종목이 좋은지에 대한 관심은 항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자유소비재 투자를 할 때 어떤 큰 틀, 기준을 가지고 투자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종목이 좀 유망해 보이는지 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유소비재 투자 전략은 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두 가지 기준 중에 한 가지라도 들어간다면은 일단 저희가 해당 기업을 굉장히 면밀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이제 확실한 메가 트렌드, 두 번째 기준은 이제 강력한 턴어라운드입니다. 일단 저희가 미국 현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잘 팔리고 인기가 많은 소비 트렌드, 소비 제품을 찾기는 상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에 사시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접하실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텐데, 여전히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돼 있고, 저희가 지금 미국 현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나름 요즘은 실시간에 가깝게 알 수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명확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짜, 미국 내에서, 그리고 이 미국을 넘어서 약간 글로벌리 메가 트렌드, 확실한 트렌드를 일으키고 있는 소비재, 에 집중을 하자가 저희의 이제 첫 번째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그 메가 트렌드 속이라면은 사실 미국에서 지금 잘 팔리고 있는 그 자유소비재 기업은 한국에서도 그 제품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을 거다라고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보고 있는 투자 전략은 강력한 턴어라운드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잘 팔렸던 소비재 기업이 손치더라도 어느 순간 좀 위기를 맞아서 지금 인기가 떨어지고 지금 사업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 중에서 굉장히 뭔가 반등의 기회를 잘 잡아서 다시 한번 예전에 부기 영화를 다시 그러니까 다시 불러오는 그런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하는 기업이 종종 나오는 게 이 소비재 시장의 이제 트렌드 경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저희가 좀 선제적으로 이런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이제 동향이라든지 트렌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사업 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봐서 선제적으로 먼저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턴어라운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도 역시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틀에서 어떤 기업이 이 두 가지 이제 기준, 저희가 보고 있는 이런 툴에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확실한 메가 트렌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크록스입니다. 크록스. 지금 화면 보시면은 이 신발이 있죠. 지금 우리가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많이 접하고 있는 신발이고요. 옛날에는 한국에서도 병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신던 신발,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편하게 많이 신던 신발, 신으면 굉장히 편하고 또 이게 미끄러움 방지도 일정 부분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부모님이 많이 사주셨던 신발이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실제로 한국도 그렇고 뭐 선풍적인 인기를 뭐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를 거치면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자들의 선호도 조사를 저희가 쭉 한 자료를 봤는데요. 이게 푸드웨어, 그러니까 신발 제품 기준으로만 선호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미국에서. 뭐 부동의 1위는 나이키죠. 뭐 어느 시점에 조사를 다 하든 나이키가 부동의 1위인데, 크록스가 뭐 과거에는 순위에도 없었습니다. 2020년 작년 봄까지만 하더라도 순위에 없었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쭉 순위에 계속 올라와서 지금은 현재 푸드웨어, 신발 브랜드 중에서는 미국에서도 한 5위권을 넘보는 그런 신발 브랜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와 그리고 컨버스와 같은 큰 브랜드는 항상 인기를 끌어왔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 선호도 조사표를 보시더라도 크록스가 굉장히 기세가 무섭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크록스가 이렇게 선풍적인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MZ세대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확실한 메가 트렌드죠. MZ가 좋아한다. 보시면은 이렇게 MZ세대들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크록스 신발을 신고, 뭐 단순히 신발을 신는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런 신발을 가지고 개성을 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실제로 크록스 회사 자체도 다양한 브랜드, 다양한 셀럽들과 콜라보를 하면서 MZ세대의 선호도에 딱 맞는 그런 제품 전략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왼쪽 위에 이 그림이 뭔가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어떤 사회운동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흑인 소녀분이 이제 뭐 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셔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회운동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런 인종차별에 저항을 해서 이런 다양한 크록스 신발을, 색깔이 다양한 크록스 신발을 신고 와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의사, 자기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운동 속에서도 크록스가 활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콜라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MZ세대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그런 셀럽들을 활용을 해서요. 뭐 시상식에도 이런 크록스 신발을 신고 나가기도 하고, 뭐 이런 토크쇼에서도 크록스 신발 신고 나오셔가지고 이거 굉장히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너무나 유명한 이런 이게 저스틴 비버 같은데요. 예, 지금 크록스를 신발을 애용하고 있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Z세대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신발이 바로 이 크록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인구 구조적으로 선호되는 제품, 선호되는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보였다는 거는 아마 경험을 해보셔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록스가 굉장히 핏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록스와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반사이익 수혜도 일부분이 있었습니다. 크록스 신발의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죠. 너무 편해서 처음에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분들이 많이 신었었던 거고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이제 뭔가 형식적인 거 누구한테 보여준다라는 그런 측면보다도 내가 좀 편하게 신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그런 푸드웨어, 그런 의류들이 인기를 끌었는데 그 대표적인 제품이 크록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편하다는 거 이외에도 지금 제가 쭉 설명드렸듯이 이런 겉모습이라든지 이런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동시에 좋아지고 있다는 게 크록스의 가장 큰 매력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편의성이 극대화된 신발로서 뭐 이거는 굳이 MZ뿐만 아니라 전 세대, 전 연령, 그리고 거의 글로벌리 보시더라도 미국, 유럽,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이 이 크록스라고 하는 회사의 굉장히 좋은 포인트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죠.
크록스가 이 신발만 팔긴 하지만은 아마 이제 그 아이들이 크록스 신발을 보면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게 있어요. 지피츠라고 하는 액세서리가 있는데요. 이 액세서리도 이제 크록스가 팔아서 이제 쏠쏠한 이제 재미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크록스 신발을 사놓고 자기 개성에 맞는, 자기 취향에 맞는 이런 액세서리를 사서 이렇게 꼭 꽂고 다니는 건데요. 이 액세서리 특징, 이게 재밌는 건데요. 이 크록스 신발이 한 짝에 이제 30불 정도 한다라고 한번 보면요. 이 액세서리 하나가요, 2.5달러 정도 합니다. 2.5달러. 신발 하나에 13개의 구멍이 있어서 13개의 액세서리를 꽂을 수 있고, 한 짝이 2개의 신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총 26개를 꽂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특정 사람들이 여기 액세서리를, 크록스 신발의 액세서리를 다 꽂는다면은 65불에 이제 추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 신발이 30불인데요. 이 액세서리만 가지고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물론 모든 이 구멍에 이 지피츠를 다 꽂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뭐 반이라든지 뭐 4분의 1만 꽂아도 실제로 이 크록스 회사의 매출 대비 이익 기여도는 이런 액세서리 기여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크록스가 이 액세서리 사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시장의 반응도 나쁘지 않은 그런 분위기라 크록스의 추가 모멘텀으로서 이런 지피츠 액세서리 사업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크록스가 중국 사업에 지금까지는 좀 적극적이지 못했는데 아시아, 특히 이제 중국 쪽의 드라이브를 이제 2022년부터 많이 걸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은 브랜드로서 중국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 워낙 내수 시장이 큰 지역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크록스가 지금까지 받았던 좋은 주가, 보여줬던 좋은 주가 흐름 그 이상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단기적으로 실적과 같은 경우에도요, 지난 3분기 실적도 뭐 시장의 예상치를 다 비트하는, 그러니까 뭐 상회하는 모습을 다 보여줬고요. 뭐 매출도 그렇고요, 이익도 그렇고. 그리고 크록스가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서플라이 체인의 문제가 가장 컸었습니다. 이게 베트남에 주로 공장이 있다 보니까 한때 우리가 베트남 공장 막 셧다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3분기 실적이 굉장히 그 서플라이 체인 이슈 때문에 안 좋을 거야라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진 않았습니다. 크록스가 선제적으로 이러한 서플라이 체인에 잘 대응을 해서, 물론 일부 물류 비용, 뭐 항공 물류 비용이 좀 상승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는 이런 베트남 공장 서플라이 체인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는 부분에서 이익률도 굉장히 3분기 때는 좋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년에는 굉장히 이제 고성장 60% 가까이 매출 성장을 했고, 내년에도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 가까이 매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사업이 잘 안 됐던 그런 기저효과가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내년에도 20%라고 하는 매출 증가율을 회사가 이제 가이던스,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이보다는 더 실적이 더 좋게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이제 큰 메가 트렌드를 타면서 성장을 하는 그런 사업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한두 해짜리 트렌드가 아닌 게 MZ가 너무 좋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연령, 그리고 이런 재택근무 환경, 이런 큰 메가 트렌드 속에서 선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크록스가 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좋은 포인트들을 다 담아가지고요. 주가는 정말 퍼포먼스가 좋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좋았고요. 사실 코로나 때 한번 크게 주가가 이제 크게 뭐 속된 말로 떡락을 했었죠. 이때 기준으로 보면은 10배거예요. 그래서 크록스 얘기를 하시면서 야,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비싼 거 아니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만 뭐 물론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10배가 올랐는데 이게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뭐 10배, 뭐 5배 이렇게 오를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쉽진 않아 보이는데, 적어도 크록스의 특징이 뭐냐면요,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P 밸류에이션, 이익 대비 주가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현재 20배 정도, 추정치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3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다른 꽤나 성장한다는 자유소비재 기업들은 뭐 30배 이상 기업이 굉장히 수두룩합니다. 그것도 크록스 대비해서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성장성이 별로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마저도요. 그래서 크록스가 많이 올랐음에도, 크록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여전히 있는 그런 기업, 내수재 기업, 소비재 기업이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크록스는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록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크록스와 비슷한 부류에 있는 기업은 많이들 아시는 룰루레몬이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뭐 메가 트렌드죠. 사람들이 이제 건강을 많이 신경을 쓰고, 그리고 그 건강을 신경 쓰는 하나의 신경을 쓰면서 많이 하는 게 이제 요가와 같은 운동이죠. 그래서 요가 인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라는 부분은 이게 뭐 약간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큰 메가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가 이외에도 그냥 뭐 필라테스라든지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 룰루레몬이 제공해주는 이런 요가 팬츠, 이런 요가라든지 필라테스를 할 때 입는 그런 옷들이 잘 팔리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두 번째 포인트가 이런 요가 팬츠라든지 이렇게 어찌 보면 좀 딱 달라붙는 이런 의류들을 실제 굳이 그런 건강 지향의 운동 이외에도 실제 생활에서도 요즘 많이 입고 있는 그런 트렌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도 젊은 분들 위주로 많이 입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좀 룰루레몬의 이제 제품의 인기는 이런 구조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크록스 때 약간 이렇게 빠뜨렸는데, 이게 왜 자꾸 저희가 MZ를 얘기를 드리냐면요. 이게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MZ세대 인구 비중이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건 사실 다른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아시아 국가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은 MZ한테 인기를 끌면은 당연히 좋겠지만, 어찌 보면은 그래도 고령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들한테 인기 있는 제품이 사실 좀 대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돈을 그쪽에서 벌 수 있는 그런 특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인구 비중이 젊은 분들, MZ세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렇게 인기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이제 만드는 그런 사업자가 중요하다라는 점, 제가 아까 좀 놓쳐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런 뭐 요가 팬츠를 중심으로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제품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주가를 보시면은요, 굉장히 안정적인 큰 메가 트렌드를 쭉 타고 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실적과 주가가 동시에 좋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실적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매출과 이익 모두 굉장히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측면. 룰루레몬 역시도 주가는 좀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장 앞서서 가장 먼저 봐야 되는 내수주라는 점은 한번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가 트렌드 기업들에 대해서 일단 좀 살펴봤고요. 뭐 다른 뭐 기업들도 이런 메가 트렌드 속에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오늘은 뭐 이 대표적인 두 종목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저희가 아까 제시해드렸던 투자 전략이죠.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턴어라운드. 일단 강력한 턴어라운드와 같은 경우에는 여행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도 오미크론 변이가 이야기가 되고 뭐 좀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일기 이전에 경제 재개 수혜를 받으면서 뭐 여행 레저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런 경제 재개, 그러니까 단순히 경제가 다시 사회 활동, 경제 활동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그 하나의 수혜만 가지고 소비재 기업, 내수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한 전략. 사실 그때 그냥 경제 재개가 된다고 이야기했을 때 잠깐 주가가 좋았다가 그 이후에는 주가가 이제 충분히 부진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경제 재개 그거 이외에도 뭔가 추가적인 강력한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모멘텀 속에서 여행 트렌드가 바뀐다라는 점을 저희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은 장기 숙박, 한 달 이상의 장기 숙박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활, 업무, 그리고 여행이 과거에는 다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다 통합이 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등의 서구권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굉장히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자주 드리는 예로서 이런 걸 드려요. 옛날 같으면은 이런 거잖아요. 1년 365일에서 한 330일을 일을 바짝 하고 30일 정도, 여름, 7, 8월이나 12월 정도 휴가를 한 2, 3주, 3, 4주 써가지고 한 휴가를 갈 때 한 3, 4주 가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쭉 일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항상 휴가철만 기다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재택, 원격 근무에 이제 익숙해지기 시작을 했고, 이런 형태의 근무가 효율적이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무실에서 우리가 그냥 1년 365일 휴가만 기다리고 사무실에서 주구장창 일하는 것도 좋지만, 더욱더 효율적인 방법, 사람에 따라서 나는 그냥 한 달 정도 좀 조용한 데 가서 원격으로 근무를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 그게 우리 회사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분야는 아니겠지만 이런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가서 동시에 근무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가 굉장히 성과로 이어지는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 트렌드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고 있고 여행을 가서 그냥 노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편하게 일도 하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행 사업자들, OTA라든지 일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지금 사업 전략을 바꾸고 있고 그 사업 전략을 제대로 바꾸고 있는 기업이 에어비앤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어비앤비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장기 숙박을 늘리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도 보면은요, 장기 숙박을 선호하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어플리케이션 역시도 뭔가 일반적인 여행 사업자, OTA 플랫폼처럼 좀 딱딱한 게 아니고요.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전반적으로 유연한 느낌이 드는 그런 그 디자인으로 많이 바꿔서 뭔가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와 소비자들의 원하는 그런 사업 전략을 좀 제대로 가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에어비앤비의 장기 숙박 비중이, 한 달 이상 숙박 비중이 전체 부킹에서 한 4분의 1 가까이 한 25%가 넘어섰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속도가 빠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에어비앤비가 이런 여행 트렌드를 잘 선도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에어비앤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약간 턴어라운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약간 메가 트렌드와 턴어라운드가 약간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주가적인 측면도 그렇고, 사업의 그런 그 실제 상황도 그렇고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다가 뭔가 경제 재개 리오픈 수혜도 있지만 이런 전략 변화를 통해서 동시에 메가 트렌드를 타고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에어비앤비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익스피디아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아고다라든지 그런 상장되어 있는 플랫폼, 여행 플랫폼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훨씬 비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에어비앤비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런 강력한 메가 트렌드 속에서 회사가 사업 전략을 제대로 가져가고 있다. 이 부분에 저희는 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역시도 상장 이후에 정고점을 아직까지 회복을 못한 상황인데 실제 영업 상황, 당시 상장 때보다의 실제로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전략 그리고 상황이 저희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주가만 딱 보더라도 저희는 최근 오미크론 때문에 좀 흔들릴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코티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코티는 화장품 회사입니다. 단순하게 얘기해서 화장품, 향수를 만드는 회사고요.
전 세계 화장품 그룹이 있죠. 이게 좀 뭐 그룹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뭐 로레알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뭐 존슨앤존슨, 뭐 일본의 시세이도, 뭐 대표적인 에스테로더 이런 화장품 기업들이 뭐 다양한 브랜드를 들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코티도 다양한 화장품 브랜드, 향수 브랜드를 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화장품 기업들 중에 하나다, 화장품 뭐 그룹 중에 하나다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많이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뭐 에스티로더라든지 뭐 로레알 이런 거는 많이 아시고, 특히 에스티로더 EL 같은 경우에는 투자도 좀 많이 하시고, 뭐 시세이더도 관심이 예전에 많으셨는데 코티는 잘 모르시잖아요. 코티가 뭐 보시면은 뭐 이런 종류의 다양한 브랜드의 화장품, 향수, 뭐 제품, 그 메이크업, 뭐 스킨케어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잘 모르는데 그 이유가 간단하게 주가를 보시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코티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다 망가졌습니다. 커버걸이 뭐 대표적인 미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다양한 글로벌 뭐 스포츠웨어라든지 다양한 명품 브랜드들의 향수를 이제 라이센스를 가져와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데 실제로 그런 향수 제품도 인기가 좀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습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 그래서 브랜드 경쟁력,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한 30불 중후반까지 있었던 주가가 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뭐 거의 5불 언더까지도 내려갔었는데요. 작년부터 조금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뭔가 이게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있죠. 이 변화가 뭐냐면요. CEO입니다. 수납이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이 그 성전환 수술을 하신 여성분입니다. 과거에 뭐 로레알, 로레알이라든지요, 뭐 랑콤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화장품 기업의 임원까지 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적인 커리어를 겪어 오셨고요. 약간 업계에서는 정말 좀 나름 전설적인 분이셨는데 이분이 코티에 2020년 7월 달에 CEO로 취임을 하셨고 이분이 코티에 오셔가지고 지금 많은 것들을 바꿔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망가진 브랜드의 경쟁력을 올리기 위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을 활용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방법이 이런 인구 구조 MZ에 타겟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는 그런 제품 전략을 구사하겠다라는 부분이 이 수납이 신임은 아니죠. 지금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이분의 전략이고요. 그리고 스킨케어, 비건 이게 결국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 엣지가 있는 제품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제품을 많이 사업 전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수 역시도 중국 쪽에서 향수가 좀 잘 팔린다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 속에서 지금 명품, 구찌 같은 향수도 이 코티가 라이센스를 가져와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명품 향수들도 중국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게 아까 코티의 대표적인 브랜드였던 커버걸이라고 하는 좀 되게 올드한 브랜드인데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이거 자연주의 느낌이 나는 그런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이게 오베다라고 하는 스킨케어, 약간 비건 스킨케어인데요. 원래 이 수나비 CEO가 코티에 오기 전에 직접 창업한 회사이자 그 회사의 제품이 오베다입니다. 근데 이 오베다 역시도 코티가 이제 사업 전개하겠다라고 해서요. 이런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제품 전략, 사업 전략을 가져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꿈꾸고 있는 기업이 코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용도 통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코티가 이런 턴어라운드를 겪으면서 뭐 기대감이 높은데 일단은 코로나 때 뭐 델타라든지 지금의 오미크론 때문에 약간은 덜컹덜컹 거리고 있어요. 아주 좀 강한 모멘텀을 못 받고 있는데 뭐 에어비앤비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에어비앤비도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코로나 영향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경제 재개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는 그런 국면, 특히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는 구간,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를 벗는 구간에 오면은 메이크업 쪽에 대한 화장품 수요도 다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코티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 코로나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좀 수그러들었을 쯤을 계기로 좀 강력한 턴어라운드 모멘텀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이것도 뭐 의미는 크게 없을 수도 있지만 과거에 뭐 30불 중반까지도 가는 주가였는데 지금은 뭐 한 10불 언저리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과거 대비해서도 아직 여전히 주가의 룸은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과거보다도 실제로 이 턴어라운드 전략을 잘 겪어내면 훨씬 더 좋은 회사가 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코티 역시도 한번 서서히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미국의 소비재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리라고 하는 회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카프리 홀딩스고요. 예, 명품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명품을 만드냐? 베르사체, 지미추, 마이클 코스. 어찌 보면은 뭐 이게 탑 티어의 명품 같은 느낌은 안 들죠. 뭐 샤넬, 구찌 등의 명품 같은 느낌은 안 드는데 이 카프리 홀딩스도 턴어라운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카프리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세 개의 브랜드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사항이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썩 좋지가 못했어요. 이들 역시도 뭐 특히 베르사체나 이런 브랜드는 인기는 있었는데요. 뭐 래퍼들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인기는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좀 잘 캐치를 못하면서 뭔가 브랜드 경쟁력이 좀 망가졌거든요. 90년대에 엄청 인기가 있었잖아요. 베르사체가. 근데 이제 창업자가 죽기 이전에 굉장히 있었던 걸로 아주 오래된 기억이 있는데 근데 뭐 어쨌든 2000년대 패션 트렌드를 잘 주도하지 못하면서 브랜드 경쟁력이 좀 떨어졌고 결국은 베르사체가 원래 별도의 딴 회사로 있었는데 카프리 홀딩스, 뭐 마이클 코스에게 인수를 당한 꼴입니다. 그래서 지금 카프리 홀딩스의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 말씀드리면은 이 세 브랜드 모두 실제로는 지금까지는 그다지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뭐 매출 비중으로 보시더라도 마이클 코스가 뭐 60%, 뭐 베르사체도 30%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미래에 올라올 걸로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의 턴어라운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턴어라운드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철저하게 좀 푸드웨어 쪽, 좀 신발 쪽 라인업을 뭐 베르사체, 지미추, 뭐 지미추는 신발 기업이기도 하죠. 뭐 마이클 코스 다 늘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여성들이 좋아하는 그런 트렌드에 맞춘 디자인이라든지 혹은 뭐 남성의 취향에 맞춘 그런 신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잘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전략도 이커머스를 늘린다든지 너무 마이클 코스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거를 막 염가에 막 싸게 막 다양한 뭐 쇼핑몰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뿌렸던 그런 과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제하면서 어느 정도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라든지 그런 신뢰도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해 나가면서 사업을 키워나가겠다. 그런 좀 변화를 계속적으로 이 회사가 새 브랜드 모두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그 변화의 결과값을 회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로 일단 한번 주춤을 크게 했고요. 크게 했고 22년부터는 뭐 22년은 20년도가 비슷한 수준이지만 실제로 지금의 턴어라운드 전략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이렇게 회사를 매출을 키우겠다. 그 중에서도 베르사체가 중심이 돼서 베르사체 매출이 뭐 과거에는 15%밖에 안 됐던 거를 30% 가까이 늘려나가겠다라는 부분이 회사가 가져가고 있는 그런 변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뭐 미국의 IB들도 이런 카프리 홀딩스의 변화가 이제 좀 믿을 수 있겠다, 괜찮은 것 같다라는 그런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어서요. 주가도 계속적으로 좀 망가졌던 주가가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반등을 어느 정도 했고 최근에는 그래도 거의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역시 카프리 홀딩스 역시도 뭐 브랜드의 경쟁력이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더욱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잘 안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추정치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요. PER 기준, 퍼 기준으로 한 30배 초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프리 홀딩스 역시도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확실한 턴어라운드 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재차 강조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오늘 뭐 미국 주식 이렇게 자유소비재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생각보다 좀 긴 시간을 했는데 뭐 긴 시간 동안 경청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럼 뭐 이상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바리안 리서치 정희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